네, 수라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장해서 계속 보고 계신가요? 연결해서 한 번씩 쭉 보시면 좋고, 만약 보시기에 이거를 전체를 다 완독하시기 조금 어려우시면 파트별로라도 딱딱 끊어서라도 오늘은 요거 3번 들어야지, 요거 2번 들어야지 해서 들으시면 조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떡류 만들기 76페이지 볼게요. 떡류 만들기에서 뭘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게요. 네, 이거 백설기야. 백설기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게? 어떻게 만들었게? 그럼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한 거게? 그럼 나는 이거 재료 어떻게 구했게? 이거 어떻게 빻았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송편은 찹쌀이게 맵쌀이게? 맵쌀 딱 나와야죠. 얍밥은 찹쌀이게 맵쌀이게? 찹쌀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찹쌀로 만든 거, 맵쌀로 만든 거를 구분을 딱딱 하실 줄 아셔야 질문을 딱 받았을 때에도 난 그거는 찹쌀이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당연히 뭐 맵쌀보다는 조금 더 익혔겠네. 아니면은 찹쌀이니까 켜떡인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해서 쪄야겠네. 이렇게. 조금 더 공기구멍을 만들어 줘야겠네. 주먹쥐어안치기를 해줘야겠네. 뭐 이렇게 내가 이게 찹쌀인지 맵쌀인지 구분이 먼저 돼야 그 떡의 성질에 대해서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 바로 파악이 가능해야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6페이지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네, 맵쌀떡이 있고 찹쌀떡이 있습니다. 이제 맵쌀떡 한 번씩 쭉 읽어 보실까요? 네. 백설기, 콩설기, 무지개떡, 쑥설기, 서기병, 팥고물, 매시루떡, 무로박떡, 송편, 증편, 가래떡, 쑥개떡 등. 여기서 그러시는 거죠. 어머, 증편이 맵쌀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빨간 펜으로 그것만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게 맵쌀이었구나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옆에 찹쌀떡, 팥고물, 찰시루떡, 얍밥, 인절미, 쇠머리찰떡, 거피팥 시루떡, 흑임자 찰편, 구름떡, 콩찰편, 화전, 경단, 쑥단자. 화전도 찰떡이었구나. 나는 화전이 이렇게 붙이는 거라서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화전은 찹쌀떡이었어. 이렇게 내가 몰랐던 거를 파악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문제 풀면서 다시 모르는 거는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날로 쑥쑥 올라가실 겁니다. 이 떡은 어떤 쌀이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설명하는 이 떡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게, 이거 떡 이름도 맞추고 이 떡에 대한 역사도 너가 한번 맞춰봐. 이렇게. 요즘은 문제가 이렇게 듀얼로 붙어 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떡류를 잘 이해해 주셔야 뒤에 역사에 가셔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 떡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 뒤에 역사가 많이 붙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찌는 찰떡, 단자류, 지지는 떡, 겸단류 이렇게 지금 풀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어디였죠? 제가 표를 A랑 B로 나눈 곳이 있어요. 아까 수업 때 제가 굳이 A랑 B로 안 나눠도 되는 거를 제가 나눠놔서 그거를 2개를 동시에 암기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잠깐만 볼게요. 44페이지예요. 여러분, 어떤 떡이 어느 류인지 자꾸 기억이 안 나시면 44페이지를 쭉 이게 계속 읽으시면서 모르는 걸 동그라미 쳐서 그거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76페이지, 77페이지와 함께 44페이지를 곁들여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공부하실 때 A, B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암기해 주세요. 넘길게요. 자, 떡을 하나씩 할 건데 저희가 아직 실기에서는 국가에서 제공을 해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떡은 4개밖에 제공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송편 들어가 있고 얍밥, 인절미, 화전인데 요번에 기출문제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건 바로 얍밥입니다. 그래서 얍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백설기는 굉장히 기본적인 설기예요. 여러분들께서 백설기 물주기를 잘 못하시는데 경단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은 쇠머리 찰떡이 잘 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주기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기본이 바로 백설기예요. 근데 백설기를 잘 만드시는 분이 다른 떡도 굉장히 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물주기다. 물주기의 기본은 누구다? 백설기입니다. 그래서 백설기를 연습을 조금 많이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올라와 있는 콩설기가 백설기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콩설기를 계속 구하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집에서 백설기라도 좀 여러 번 만들어 보시면 실기 준비하실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78페이지 볼게요. 백설기는 설기떡류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국가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자, 내용, 흰물이라고 해서 맵쌀가루에 물주기를 하여 깨끗하게 찌는 떡이다. 그리고 우리가 3~7일 100일 돌떡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100일떡 굉장히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고, 백설기를 잘 찌게 됐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기본 떡의 기본이 잡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정석이냐면요, 쌀가루에다가 적당한 물을 넣어서 저희가 수분을 맞춰 주고요, 그 다음에 수분량을 맞춘 다음에 그 잡은 거는 도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체에다가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지운 거는요. 그래서 지운 거는 포함되지 않게 다시 체에다가 조금 내려주고, 물 수분이 완벽하게 맞은 것 같을 때 설탕을 넣어준 다음에 재빠르게 섞어줘야 돼요. 재빠르게 섞은 다음에 시루에다가 걔를 올려서 20분에서 25분 정도 찌고 5분 정도 약불로 뜸을 들인 다음에 저희가 뒤집개로 뒤집어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설기를 수분을 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라. 그리고 백설기가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쉬운 품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로는 백설기랑 그 경단이 더 쉬운 품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쉬운 품목이 아니라 빠른 품목이에요. 걔네 둘 같은 경우에는 쉽다면 쉽지만 약간의 물 차이로 겉면이 엄청 투명하게 물이 젖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차이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단과 설기를 만나면 보통 이제 시험을 빨리 치고 드러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송편이랑 그 다음에 쇠머리 떡을 만드신 게 더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조금 더 쉬운 품목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연습해보고 부족한 그 부분을 한두 번 더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시겠죠. 우선 실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79페이지 콩설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설기에 한번 끓인 콩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콩은 상태를 보면은 많이 말랑말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5분 정도만 끓여도 상관없지만, 생각보다 딱딱한 아이고 많이 안 부러져 있는 것 같을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는 충분히 끓여줘야만 떡 안에서 설익지 않고 맛있게 잘 익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받았을 때 그 재료의 상태를 눈으로 보고 5분을 삶을지 10분을 삶을지 결정을 하는 것도 본인의 실력이에요. 그것도 보시는 방법 천천히 늘리시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파티에 가면은 아마 제가 잔소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름 팁이라고 짜잘짜잘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좋을 내용들 많이 담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지개떡 같은 경우가 사실 실기 품목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험자들은 되게 힘들겠지만 그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색깔이 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가루라든지 아니면은 액체를 제공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물주기를 고르게 잘했는지도 각각의 색깔별로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모양을 고르게 쌀가루를 층층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요 무지개떡 같은 경우도 들어가게 되면, 실기 품목에 들어가게 되면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는 품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설기류는 조금 넘어가고요. 우리가 제시받았던 송편 한번 볼게요.
송편은 86페이지입니다. 근데 제가 송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페이지를 핀 거는 아니고요. 밑에 추가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추가 설명 부분이 송편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에서 자주 나올 확률이 보여서 지금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추가 설명에서 한번 볼게요. 송편을 찔 때 솔잎을 깔고 찌는 이유는 솔잎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의 성분이 떡을 쉽게 상하지 않게 한다. 솔잎이 없는 경우에는 젖은 면포를 깔아주고 위에는 마른 면포를 덮어서 찜기 뚜껑에서 물이 떨어져 송편이 젖지 않도록 해준다. 나무 찜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렇게 가운데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만약 스텐 찜기인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시험장에 나무 찜기를 가져가지만요. 만약 너무 물이 많아서 위에서 뚝뚝 떨어질 것 같으면은 면포를 위에 한 번 더 덮어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송편은 5가지 색을 들여 5색의 송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5색 송편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이제 백일상이나 돌상에도 5색 송편이 많이 올라가요. 송편의 소로는 밤, 대추, 풋콩, 녹두, 깨소 등이 있다. 여기에 송편의 소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이상할까요? 송편의 소로는 밤, 대추, 풋콩, 녹두, 깨소 등이 있대요. 그래서 송편의 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87페이지 증평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에 자주 즐겨 먹었던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잘 쉬지 않는 떡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술로 한 떡의 증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효를 거친 증편은 여름철에 쉽게 상하지 않아서 여름철 떡으로 인기가 좋았다. 이게 증편의 약간 특징이고요. 증편 같은 경우에는 실기로 많이 거론되지 못할 것 같은 이유는 발효가 1차, 2차, 적어도 3차까지 넘어가면서 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 아마 필기로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실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8페이지에 약밥으로 넘어갈게요. 약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출문제로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60문제 중에 3문제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밥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뒤에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247페이지에 23번 한번 보세요. 247페이지에 23번 전통적인 약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보세요. 1번 간장과 양념이 한쪽에 치우쳐서 얼룩지지 않도록 골고루 버무린다. 맞죠? 네, 불린 찹쌀에 부재료와 간장, 설탕, 참기름 등을 한꺼번에 넣고 쪄낸다. 이게 넣는 순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넣는 순서 다르다는 걸 앞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찹쌀을 불려서 1차로 찔 때 충분히 쪄야 간가색이 잘 배인다. 맞죠? 네. 양념한 밥을 오래 중탕하여 진한 갈색이 나도록 한다. 네, 중탕을 통해서 갈색이 좀 더 진하게 해야 더 맛있어지면서 더 잘 스며들고 색감도 좋아서 더 맛있는 약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3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48페이지에 32번 바로 전통 음식에서 약자가 들어가는 음식의 의미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한약재를 넣어 몸에 이렇게 만든 음식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위에 얘기 나온 것처럼 꿀과 참기름 등을 많이 넣은 음식에 약자를 붙여서 약밥에도 저희가 약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밥에 대한 내용이 벌써 두 번째 질문이 나왔죠. 그리고 또 33번 볼게요.
약식의 양념, 캐러멜 소스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뒤쪽에 떡류 만들기에 있는 약밥인데 캐러멜화라는 건 어디에 있었나요? 떡제조 기초이론에 우리가 호화, 노화, 캐러멜화, 당화, 겔화 이런 거에 캐러멜화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또 설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A, B, C를 다 알아야 D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캐러멜 소스는 130도에서 갈색이 된다인데 실질적으로 88페이지 캐러멜 소스 만들기 다시 넘어와서 한번 보시면 몇 도라고 되어 있나요? 글루코스는 160도예요. 자당은 160도예요. 그럼 일반 설탕을 쓰면은, 일반 설탕은 제가 자당, 서당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몇 도에서 캐러멜화가 되나요? 네, 160도에서 캐러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고 그게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문제가 이렇게 기출이 되었다는 걸 봤으니까 다시 우리 약밥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면서 빨갛게 줄쳐야 되는 부분은 한번 줄쳐보도록 할게요. 내용, 다른 일반 떡처럼 찹쌀을 가루로 만들지 않고 그냥 통찹쌀, 그냥 갈지 않은 찹쌀을 3-4시간 정도 수침을 한 뒤에 떡을 만드는 떡입니다. 그 간장, 참기름, 밤, 대추 등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서 2번 찌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떡이에요. 정월 대보름과 연결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약밥과 어울리는 절기는 무엇인가요? 네, 정월 대보름 이렇게까지도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지금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역사 부분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앞에 게 뒤에랑 연결되기도 하고 뒤에 게 앞에 거랑 연결되기도 한다는 점 계속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러멜 시럽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밤 전처리 하시고 대추 전처리 하고 잣도 전처리 합니다.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서 한번 1시간 정도 쭉 쪄주는데요. 40분 정도 찐 다음에 골고루 익으라고 한번 뒤섞어 준 다음에 다시 더 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 쪄진 찹쌀에 황설탕, 흑설탕을 골고루 섞어주고요. 참기름, 간장, 계피가루, 대추고 카라멜 시럽을 넣어주고 전처리된 밤과 대추, 잣을 섞어줍니다. 두 번째로 찔 때는 중탕으로 쪄주는 거예요. 중탕으로 쪄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색이 조금 더 진해지고 안에 맛이 더 골고루 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중탕으로 쪄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2시간 사용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중탕으로 2시간 하기가 어렵다면 양념이 쌀에 배어갈 수 있도록 상온에서 약 1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서 저희가 먹으면 더 좋아요. 완성된 얍밥을 예전에는 그냥 네모나게 툭툭 썰어서 먹었다면 요즘은 뭐 꽃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틀이 되게 다양해서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얍밥은 우선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죠. 카라멜 소스 만들기를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카라멜 소스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약밥은 완전히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약밥이 기출이 3문제나 됐잖아요. 그러면 3문제 나왔던 그 약밥이 1문제 나올 확률이 어떨 것 같아요? 높겠죠. 그러면 약밥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밥의 카라멜 소스 만들기, 글루코스 160도, 자당 160도, 메가당은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캐러멜화가 진행된다.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어 중불에 올린 다음 저어줄까요? 저으면 안 될까요? 네, 젓지 않고 사이드 옆부분부터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었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는데, 설탕 왜 우리가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금방 저희가 굳죠. 그러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설탕이 굳어버려 가지고 결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젓지 않고 가장자리부터 갈색이 날 거예요. 왜냐? 불이 옆에서부터 저희가 익으니까 옆에서부터 보글보글 끓으면서 가운데 있는 설탕까지 완전히 녹여주고 또 갈색화 되는 것도 옆에서부터 갈변화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갈색이 되면은 약불로
옮겨주고 전체적으로 설탕이 녹아 있으니까 주걱으로 살살 저어줍니다. 전체적으로 갈색이 다 되면 녹말을 넣어서 그 이제 당도를 저희가 결정을 지어줄 거고요. 농도를 조절을 해주고 불을 끈 다음에 물엿을 넣어서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지금 녹말을 넣는 시점이 다르고 물엿을 넣는 시점이 달라요. 전부 다 소스를 한데 다 섞어가지고 한 번에 다 부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넣은 다음에 조금 지나서 뭐 넣고 뭐 넣은 다음에 조금 지나서 뭐 넣고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에서 정답은 네, 그렇게 한 번에 넣지 않으니까 시기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밥담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 떡이 뭐냐면 인절미가 참 문제화하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인절미가 조금 더 집중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절미 문제를 조금 더 넣었는데요. 인절미 문제가 어떻게 왜 내기가 쉽냐면 인절미를 만드는 공정도 사실 이해하셔야 되고 인절미의 어원이라든지 역사가 인절미 쪽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역사랑 연결되어 있는 인절미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9페이지 볼게요. 찹쌀 가루로 만드는 거고요. 소금 필요하고 볶은 콩가루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 시험에는 인절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 포함되기에도 굉장히 무난한 떡이고 그 다음에 그 역사랑 연결되어 있는 필기 문제로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 약밥과 인절미는 반드시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절미에서 추가 설명에서 인절미는 찹쌀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있으며 찹쌀을 통째로 쪄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알 찹쌀 인절미 이런 식으로 해서 밥알이 알알이 보이는 그런 떡을 많이 만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인절미는 찹쌀 외의 부재료에 따라서 대추인절미, 깨인절미, 쑥인절미, 차조인절미, 동부인절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10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05페이지. 105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12번과 15번을 풀 건데요. 12번과 15번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인절미 부분은 만드는 제조 과정과 함께 역사를 같이 곁들여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다음 중 인절미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양푼 혹은 절구에 쪄진 찹쌀을 넣고 방망이에 설탕물이 아니고요. 소금물을 잘 적셔가면서 골고루 쳐줘야 돼요.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15번은 굉장히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인조가 이과를 난에 피해 내려왔을 때 이 떡을 처음 맛보고 떡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임신의 집에서 바친 떡이에요 라고 말했대요. 인조가 그거 참 절미로구나 하여 지어진 이름이 바로 인절미입니다. 물론 이 질문만 보면은 찍더라도 인절미를 찍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임시 가문이라고 하고 절미라고나 하니까 임절미, 임절미, 인절미 이렇게 됐구나 라고 찍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알고 외우고 바로 보자마자 마킹하시면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니까 고민하는 시간도 저희가 좀 아껴보기 위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95페이지의 화전을 볼게요. 네, 화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화전이 찹쌀로 만들어진다는 걸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설명으로는 그 화전에 사용하지 못하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안 되는 꽃보다 되는 꽃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는 꽃이 바로 진달래, 쑥, 장미, 국화 이렇게 4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에 지지는 떡의 경우에는 반죽을 더 많이 주물러서 표면이 부드럽고 매끈해지도록 한다. 건조할 경우 갈라짐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전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파트를 잘라서 다음 뒤에 강의로 넘어갈게요. 안녕.